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주가 움직임 중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은 한정적이고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주식 투자가 있을까? 물론 있다. 이것이 바로 바닥이 있는 주식 투자로 불리는 스펙 투자이다. 상승장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주식 투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했고 필자는 바로 그런 투자가 스펙 투자라고 확신한다. 주가 하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나 버블 붕괴가 발생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 장세에도 계속 올라탈 수 있다. 이 책은 국내 스펙이 아닌 미국 스펙 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미국 스펙이 국내 스펙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인수 합병 마감 기한이 국내 3년이 아닌 미국은 2년으로 투자 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합병 성공률도 훨씬 더 높다.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계속 탄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번에 제가 나스닥에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하려고 하는데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와, 나스닥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로 상장을 한다고요? 네, 페이퍼 컴퍼니로 먼저 상장하고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할 겁니다. 정통적인 기업 공개 IPO 방식은 아니고 먼저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시켜 놓고 비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 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소 유망한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의심하진 않지만 혹시 기업을 못 찾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니 괜히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원금 보장, 즉 공모가 10달러와 이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합병 실패 시 원금 보장의 이자까지요? 네, 그리고 투자금은 신탁 계정에 예치돼서 신규 기업 인수 또는 합병 실패 시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만 활용되니 추가적인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공모가가 보장되니 10달러 또는 10달러 인근에서 매수하면 손실이 없거나 투자 리스크가 낮고 유망한 기업을 합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게 스펙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는 상장되어 있으니 중간에 주식 매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투자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네, 이것이 바로 바닥이 있는 주식 투자로 불리는 스펙입니다. 2020년에 스펙 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 약 91조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주요 이유는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통적인 기업 공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펙 상장이 급부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기업 공개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장할 수 있다. 전통 기업 공개는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장하려면 2, 3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만큼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로드쇼도 해야 하고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만약 상장 시점에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공모가가 낮아져 계획했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스펙은 이미 상장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스펙 회사와 인수 합병 기업 간의 상장 조건 협상과 계약 체결만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상장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스펙 회사와의 협상과 계약 체결을 빠르게 진행한다면 3에서 5개월 안에 상장되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펙 상장은 기업들에게 전통적인 기업 공개의 대안이자 패스트 트랙, 즉 지름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절차 없이 기업 공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약 증거금도 필요 없고 매수 금액에도 제약이 없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상장되었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다. 법적으로 공모된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기 때문에 스펙이 인수합병 실패로 청산되더라도 공모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므로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 없다. 그리고 유망한 기업과 합병하게 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펙 상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통적인 기업 공개의 대체 투자로서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거의 모든 스펙주의 공모가는 $10이다. 만약 $10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투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스펙이 인수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되어 청산되더라도 공모가 $10 수준에서 돌려받게 된다. 최종 인수 합병이 완료되면 바닥은 사라지고 주가의 방향성은 위아래로 모두 열리게 된다. 이때부터 스펙주는 일반주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10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스펙은 주로 이벤트로 주가가 움직인다. 대표적으로는 인수합병 루머 소식, 인수합병 발표, 그리고 합병 이벤트가 있다. 유망기업과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면 기대감으로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발표하거나 최종 합병일이 다가오면 기대감에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주식시장 상황과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20% 이상의 상승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기 기업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하는 스펙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합병 관련 소식 및 이벤트가 스펙 투자에 재미까지 더해준다. 원금 보장, 즉 공모가 $10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수할 경우 매수가에서 공모가를 뺀 차이만큼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공모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투자자의 위험은 커지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이 스펙 투자의 핵심으로 항상 명심해야 한다. 스펙 상장 후 2년 내에 인수합병을 완료해야 한다.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2년 동안 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트렌드는 인수합병 발표 및 합병까지 기간이 짧아지고 있지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스펙 상장 후 1년이 지난 스펙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인수합병 기업이 좋지 않은 경우 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를 하듯 스펙 또한 한 개 이상에 투자하면서 유망 기업을 찾을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장주, 테마주, 배당주, ETF 등 다양한 주식 종목에 투자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주가 하락이 제한되어 있고 주가 상승이 열려있는 주식은 스펙이 유일하다. 원칙적으로 스펙은 상장 전에 인수합병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주의할 점은 국내의 경우 미국에서 티커 심플이 변경된 후 추가적으로 티커 심볼 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3에서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병 직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스펙이 2년 동안 인수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주주 투표를 통해 합병 마감 기한을 연장하거나 스펙을 해산하고 공모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공모가 $10에서 수수료 등의 재반 비용이 차감되고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스펙 투자의 시점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스펙 상장 이후부터 합병 발표 전까지. 2단계, 합병 발표 이후부터 합병 승인 직전까지. 3단계, 합병 승인부터. 단계별로 주가 변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 및 개별 스펙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계별로 리스크, 기대 수익 및 기회비용이 다르다. 스펙은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는 공모가 $10 인근에서 일정 기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합병 발표가 있을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최종 합병일이 다가올수록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인수합병 기업의 펀더멘털 또는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결정된다. 1단계 시점에서 매수 권장 가격은 $9.65에서 $10.8 사이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는 $10 이하라고 주가만 보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된다. $10 이하 매수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일 뿐 해당 스펙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인수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기업을 찾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인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할 때는 투자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투자 기회비용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이 우수해야 유망한 기업을 찾아 협상하고 합병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스펙의 경영진에 거물급 스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물급 스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어 포춘 500대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창업자 및 전 임원,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회사나 투자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 스펙인 경우도 많지만 2개 이상의 스펙을 상장시키는 회사들도 있다. 과거의 성공적인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좋은 기업을 찾은 경험이 있으니 다시 좋은 기업을 찾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스펙 상장 후 2년 동안 합병을 완료해야 한다. 최근 상장한 스펙을 매수하면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펙 투자 초기에서는 상장 후 6에서 12개월 지난 스펙을 선택했고 합병 기한이 6개월 남은 18개월 된 스펙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폰서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도 합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6개월 남은 스펙을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의 스펙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과거 대비 스펙 상장이 활성화되면서 인수합병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 기한이 6개월 남은 스펙은 피하도록 하자. 좋은 기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쫓겨 그저 그런 기업과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망한 스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스펙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장 후 인수합병 발표 전까지 공모가 $10 인근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일반적이다. 다만 주식시장이 화랑일 경우 스펙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고수익을 추가하는 투자자일수록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1단계 시점부터 미리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인수합병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기본 10%에서 많게는 2에서 40%까지 상승한 종목이 등장한다. 하지만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갔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지거나 합병 소식이 늦어지거나 그저 그런 기업과 합병할 경우 프리미엄은 거품이 되어 주가가 쉽게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스펙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잃지 않고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위해 스펙을 선택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모가 $10 인근 스펙을 매수해야 하고 공모가에서 멀어지는 만큼의 리스크는 분할 매수를 통해 최대한 낮추도록 하자. 스펙 투자는 특성상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투표로 인수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스펙주가 일반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유망한 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병 직전까지 보유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점에서 해당 기업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0 지지선 및 합병 관련 이벤트 등 스펙주 특성으로 인한 이점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주와 똑같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SPCX ETF명입니다. 대다수 종목이 인수합병 기업을 찾고 있는 스펙주 ETF이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스펙의 특성을 100% 활용한 ETF이다. 개별 스펙주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약 70여 개의 스펙에 분산 투자되어 있어 개별 스펙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합병 발표된 유망 스펙에 대한 장기 투자가 불확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스펙 ETF는 운용사가 합병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스펙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세 개의 ETF가 무용지물은 아니다. 각 ETF의 보유 종목을 확인해서 인수 합병 기업을 찾고 있는 $10 인근 스펙주를 찾을 수 있다. 스펙 ETF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개인 투자자보다 빠르고 많다. 그래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성비가 높거나 갑자기 비중이 늘어난 종목을 찾아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중이 크게 줄거나 포트폴리오에서 빠진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네, 또 이게 스펙주 티커명이고요. 이 스펙에 대한 운영진과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요. 이게 티커명이고요.
CEO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